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반등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변곡점은 넘어섰을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야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3시에 조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더라도 이 장기적인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CME 패드워치 툴상으로 12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 연내 3회 관점이 현재 시점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시점의 흐름들은 계속된 거시경제 변수들을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사항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99.5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2주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책 변화 기대감이 시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과 그리고 달러 약세를 같이 고려했을 때 현재 시장은 위험 자산에 더 유리한 환경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TGA 계좌의 이 보유고도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기반으로는 일단 긍정적인 기조가 더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연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그리고 이더리움은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순유출을 이끌었던 블랙락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순유입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순유입을 이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차트 통해서 시장의 흐름 조금 더 깊이 있게 점검해 볼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ETF 흐름 전체적으로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최근까지 이어졌던 순유출 흐름이 다소 진정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입과 유출이 균형 상태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일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7일 ETF 순유입량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깊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중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투매 압력이 약해지고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흐름에서 마이너스 구간에서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구간은 일반적으로는 추세 전환의 초기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확한 유입 증가가 더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전략들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CDD 지표상으로 유의미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CDD는 코인 데이즈 디스트로이드라고 해서 코인 파괴일수라는 지표입니다. 즉 오래된 코인들이 움직일 때 이 CDD 지표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된 고래들의 매도를 포착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바이낸스로 유입된 전체 물량은 크게 증가하면서 강한 매도 압력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이 CDD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평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CDD 지표 추이가 9월에는 11,000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11월 초순까지만 해도 6,000 이상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는 914 수준에서 평탄하게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기 보유자들이 패닉 셀링을 하는 동안에 오래된 고래, 장기 보유자와 그리고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는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다이버전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뭔가 변화되는 국면들을 또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지표는 IBCI라는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사이클 위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지표이고 축적, 확장, 분배, 항복 요 단계 중에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표는 100%에 도달한 시점에서 사이클 정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0%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시그널은 현재 이 IBCI 지표가 2년 만에 다시 축적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른 시점에 해당 구간으로 돌아온 것이고 이 흐름들은 결국은 패턴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중요한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전히 새로운 신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장의 중요한 모멘텀을 세 가지 정도 지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시장에서는 글로벌 M2 통화의 확장과 비트코인 상승을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합니다. 실제로 M2 통화 급등 시기와 비트코인의 역사적 강세장이 거의 일치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흐름과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스테이블코인 총 공급량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는 더 짧은 시기로 봤을 때는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2021년 이후부터의 상황 한번 살펴봤을 때 2021년 강세장이 끝난 이후에 이 회복 모멘텀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회복기 모두 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 증가가 비트코인에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때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줄어드는 이 구간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물량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그때 이후로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가격이 크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스테이블 코인 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시기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1,6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기관발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에서도 일단은 유의미한 시그널이 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음수 영역에 머물렀었고 깊은 구간까지 내려가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80K 초반대까지 하방 이탈을 하면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양수 영역을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을지, 즉 양수 영역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발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지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해 1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을 과거 대비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유입이 됐었고 바닥을 찍은 구간들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서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좁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매우 민감한 주체들이고 가격이 크게 변동성을 보여야지 뒤늦게 참여를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1년 동안에 기관과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탄탄하게 상승 기반을 쌓았고 현재 시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본격적인 강세장의 진입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이클이 지연되고 있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바닥 구간을 높여 나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자가 실시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을 하면서 전통 결제 네트워크와 웹3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최대 자산 운용사인 아문디가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 자산으로 제공을 하면서 전통 금융 자산 시장의 토큰화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핵심적인 주체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영국 국세청이 디파이 예치 시 과세를 유예하는 NGNL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파이 투자 환경을 제도권 금융 수준으로 개선하는 정책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결제, 토큰화, 규제 정비가 동시에 전개가 되면서 실물 금융 자본의 대규모 온체인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이 탄탄한 구조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블록체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전망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연말까지 10만 달러가 회복될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강제 청산 사태에 따른 이 심리적인 충격이 해당 가격 구간에서 상당한 매도 압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때 한 번에 크게 넘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요한 변곡점에서 원금이라도 회복하자라는 심리에 의한 매도세는 감안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강한 상승 전망에 변함이 없는데요. 아크인베스트 CEO인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강세 시나리오 목표가였던 150만 달러 전망 변함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크인베스트는 3개월 만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업비트에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540억 원 상당이 해킹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소식에서는 445억 정도이고 경찰도 업비트 내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행히 조기에 이상 신호를 감지했고 빠르게 출금을 막았고, 또 이후에 이 탈취당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업비트에서 본인들의 자산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가격에 큰 하방 압력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은 계속해서 거래소 해킹이나 프로토콜 해킹 소식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내 자산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을 하나의 거래소에 다 맡겨놓는 것보다는 콜드 월렛을 비롯해서 분산 보관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80K에서 84K 사이에 매수벽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하단으로는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매수세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가격 바로 하단으로는 뚜렷하게 매수벽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매수세가 현재 가격 구간을 방어하기보다는 더 상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매도벽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상단으로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두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92K를 회복하려고 하는 국면에서 빠르게 이 매도벽이 더 두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그동안의 매도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다시 일정 부분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보라색과 빨간색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매수세를 보이다가 다시 매도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소폭 매도세 우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K라고 하는 중요한 구간을 넘어선 이후에는 중요한 변곡점을 추가적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더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22평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402평선과 365이평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평선들의 추이 한번 살펴봤을 때 52평선이 계속해서 하회를 하면서 365이평선과 402평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됐을 때, 혹은 지금 122평선이 202평선과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데 이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MACD 상으로는 현재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됐고 RS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립 구간인 50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20과 400, 365이평선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90K 상단을 지켜내야 되고 90K 상단에서 하방이 탈하게 됐을 때는 활성 주소에 실현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 88K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3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맥스페인 가격대는 10만 달러, 100K로 현재 가격 구간보다 더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3,400달러로 현재 가격 구간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